북커평 그림책 연주 뒷마당 평화시장 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 안녕하세요. 토리입니다. 반가워요. 루댕입니다. 늘보입니다. 소피입니다. 북극곰입니다. 오늘 저희가 연주한 책은 평화시장이잖아요. 근데 자꾸 루댕이가 평시화장이래요. 루댕이 왜 그래요? 아니 평시에 이제 화장을 어떻게 하나 우리가. 그 예쁘게 화장하면 평화가 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가정의 평화가 오는 그렇죠. 거죠? 아유, 그럼 가정의 평화. 전시에는 화장을 어떻게 해요? 전시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덜 하게 되죠. 침 같은 걸 쓰고. 원래 그 위기일수록 더 많이 사랑을 한답니다. 평화 시기보다. 네. 이게 이제 생존 본능 때문에 자, 우리 그런 겁니다. 예. 책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평화시장 어떤 이야기인지 루댕이 말씀해 주세요. 루댕이가 받고 토리가 얘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아니되옵니다. 네, 평화시장 김지연 그림책이네요. 오늘은 삼남매가 손꼽아 기다리던 날이래요. 어떤 날일까요? 3일장이나 뭐 5일장이나 10일장이나 오랜만에 열렸대요. 오랜만에. 오랜만에 열린 걸로 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장날 이게 장날 아니었을까? 아니, 보통 장날은 왜 5일장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면 오늘은 삼남매가 손꼽아 기다리던 날이에요. 졸졸 맑은 개울 건너 시장이 열려요. 아주 오랜만이에요. 이 소리는 그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네네네. 오케이. 그리고 뭔지 갔더니 알겠어요. 벌써 와우 시장이 활짝 열려 있어요. 맛있는 빵도 있고요. 오 예쁜 신발도 있고 예쁜 옷도 있고요. 그런데 그때 가지 품목 중에. 마지막에 온 아저씨가 평화를 판대요. 그치. 멋진 평화를 판다고 하니까 아이들은 맨날 엄마가 말하던 게 평화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파나 봐요. 그치. 그랬더니 솔방울 폭탄을 던지면요 펑 하고 저기 사라진대요.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막대기가 있는데요. 이 막대기는 아직 오지도 않은 아주 멀리 있는 적들까지 물리친대요. 그리고 또 총을 주네요. 그런데 아저씨 그걸 어떻게 줘야지 평화를 살 수 있어요 하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귀한 걸 달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태어날 동생에게 줄 신발을 아저씨한테 줘요.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고 이제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되는데 우리 이 친구가 잠깐만요. 이름이 별이네요. 그리고 그 평화 아저씨를 쫓아가요. 그럼 그리고 토리 네. 동생인가? 그러게요. 꼼짝 말라고 그러면서 아직 한 번도 안 썼다고 그러면서 뭘 달라 그래요. 바꿔달라고 해요. 예, 우리 엄마가 곧 동생을 낳을 거예요. 아기에게 씩씩하게 걸을 새 신발이 필요해요. 이거 제가 찾은 평화 아니에요. 아저씨 환불해 주세요. 이래요. 근데 별이뿐만이 아니라 다들 나도 그래서 우리 아저씨는 다시 짐이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이건 평화가 안 되겠어. 어떤 평화를 만들어 팔까? 평화는 꼭 필요해 이러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장에 보면 엄마 평화를 못 샀어요 이러는데 그때 쾅쾅쾅 밖에서 큰 소리가 나서 그리고 그 그림에는 군인 아저씨가 문을 두들기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요? 그 군인 아저씨 손에는 무기가 별도로 들려 있지는 않아요. 막대기 정도? 그러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가족들은 모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대요. 그러면서- 혹시나 더 그러면서 무서운 일이 끝나요? 생긴 건 아니겠지요? 아니겠지요. 라면서 막을 내립니다. 속이 아주 좋았어. 훌륭한 평시화장이었습니다. 네. 그러시면 평화시장. 아니 됩니다. 평화시장입니다. 북극곰 어떻게 들으셨어요? 평시화장부터. 저는 평시화장이 그 사람을 돌아가신 다음에
묻어주는 그런 거로 생각을 했었고요. 화장하는 거로 생각했고 평시는 이렇게 화장을 하는데 전쟁 시에는 내용이 좀 달라서 그럼 전쟁 시에는 어떻게 화장을 하나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고요. 평화라는 게 보통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에서는 누가 좀 더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나, 누가 좀 더 큰 군대를 갖고 있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 K방산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뭐 저렴하면서도 빠른 납기와 뭐 이런 거로 지금 인기를 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꼭 평화였을까라는 생각이 아이들을 통해서 그 새 아이들을 통해서 마지막에 무기를 파는 사람한테 우리는 이런 무기가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산 것들을 나눠서 덤으로 더 주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무기도 안 팔고 더 많은 것들을 가져가는 사람이 되니까 이런 거 이렇게 만드는 게 평화가 아닐까. 그러면 그 아까 무기를 판 그 늑대인가요? 늑대도 평화에 대한 생각이 그런 평화를 위해서는 다른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팔아야 된다는 생각을 바꿔먹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마지막은 정말로 열려있는 결말이긴 한데 저의 결말은 사람들이 좀 바뀌지 않을까. 평화에 대한 생각들이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극곰 얘기를 들으니까 덤으로 준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빵을 주거든요. 음식을 함께 나눠 먹는 것, 그럴 수 있는 것, 평화를 가져오는 큰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소피는요? 그래 저는 이거 이렇게 최근에 그 반딧불의 묘와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애니메이션을 보고 그 영화에서도 하는 말이 막 전쟁이 벌어져요. 그 일본에 그 전쟁이 벌어지면 그 자국민들의 그 우리도 뭐 전쟁을 일으킨 그 전범 국가들의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의 그 아주 실상을 너무나 잘 그린 거예요. 그 반딧불의 묘 같은 경우는. 그랬는데 아무튼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도 이어서 보면은 군수 공장을 운영하는 아버지는 엄청나게 돈을 벌어요. 그 와중에 아내가 죽고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어떻게든 또 이렇게 키워야 되기 때문에 아주 깊숙한 곳으로 와서 돌아가신 엄마랑 똑같은 이모를 또 아내로 맞아서 그 아이가 거기서도 이제 아버지는 자기는 지금 전쟁통에서도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학교를 옮겨서도 좋은 차에 태워서 학교를 보내면 거기에 있는 애들은 다 지금 힘든 상황에서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그 막 번쩍번쩍 타고 온 그 애가 막 학교에서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던져지면서 이 아이가 이제 혼자 더 뭔가 다른 세계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그게 이제 전복이 되는 그런 애니메이션인데 그래서 이 아버지가 나중에는 이 전쟁통에 자기 집은 너무 잘 살게 되고 어떤 한 부분은 너무나 많은 걸 누리게 되고 그 나머지는 다 파괴되는 이런 거에서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제목이 이제 딱 나오게 되거든요. 약간 그런 지점을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자기 아들의 그런 힘듦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정신을 차리게 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 같아요. 이것도 평화시장도 보면은 지금 뭐가 중요한지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밖에 없는 지구에서 유한한 삶을 살고 있는 거고 막 이렇게 뭔가를 더 가지려고 애를 써봤자 우리의 생명이 뭐 지속되는 것도 아니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구가 다 파괴돼가지고 다 없어지면 뭐 그 아이들의 세계든 뭐든 다 남아나는 게 없을 건데 약간 우리들이 그런 걸 잊고 착각하고 살지 않나 어른들이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 그런 걸로 저는 좀 느껴집니다. 이 책 앞 표지를 보면 전쟁이에요. 원자폭탄이 터지듯 펑펑펑 터지고 우리 동물 친구들이 놀라서 도망가고 숨고 떨고 하는 그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전쟁에 나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맨 뒤 표지에는
아주 평화로운 모습의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열린 결말이라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제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아빠가 오신 게 맞습니다. 아빠가 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총을 들고 있지 않고 아빠는 지팽이가 없지만 또 다른 병사 2명이 보이는데 그이는 지팽이를 집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부상을 입어가지고 이제 나무작대기를 디디고 오는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맨 뒤에 총을 보면 갖고 와요. 이제 그 마을이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있는 표정들이 다 밝아요. 마을 전체 총을 표정이. 놓고 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전쟁 때문에 시장이 열리지 않았다가 이제 오랜만에 전쟁이 열렸다는 말은 어느 정도 이게 전쟁이 많이 좀 안정화된 전쟁이겠죠. 예를 들어 6.25 같으면 뭐 그런 기간이겠죠. 그 정전 협정 기간 동안이나 뭐 이런 것 좀 될 것이고 그러다가 이제 저는 아까 이제 의구심이 그 재밌는 게 그 평화를 파는 사람이 늑대 얼굴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치 나쁜 역할이냐. 그런데 그 늑대도 사실 고민하잖아. 뭘 해야 진짜 평화가 오지 하고 고민하는 사람은 사실은 늑대였다고. 어? 그리고 그 늑대가 이제 무기를 팔잖아 아이들한테. 저는 그런데 아이들이 무기를 이게 정말 이걸 사면 아빠가 돌아올 수 있겠구나 하고 이제 샀단 말이에요. 귀한 것까지 주고 귀한 신발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다가 이제 저는 다시 그걸 왜 받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생각엔 신발이 금방 태어날 아이가 그 아이의 신발이 더 소중했던 거지 그 무기보다. 그래서 달려가서 이제 바꾼 거죠. 이제 그게 그렇게 이제 저희가 되네. 그 굉장히 생각할 수 있는 거리를 주는 그런 그림책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아까 북극곰이 무기 얘기를 꺼냈습니다만 우리나라 최근에 엊그제도 신문을 보니까 한화하고 뭐 현대하고 또 어느 기업인가가 서로 이제 힘을 모아서 무기를 더 잘 개발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 걸 신문 기사를 봤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상당히 생각해 와야 합니다. 정말 무기를 팔아서 돈 버는 것이 좋은지. 실제로 그 스웨덴인가 덴마크 스웨덴이지 스웨덴의 올모트 팔메라는 그 수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이가 이제 세계 평화를 얘기하면서 이집트라든가 뭐 이런데 평화 또는 남아공이 그 한동안 그 흑백 갈등이 있을 때도 거기에도 이제 끼어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국이 스웨덴이 무기를 파는 부분에 좋지 않게 생각해서 무기를 팔지 않도록 하겠다라든가 이런 발언을 많이 했어요. 근데 낮에 극장에 갔다가 부인하고 걸어올 때 그러니까 거기는 아마 우리나라처럼 대통령들 경호를 그런 식으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걸어서 올 만큼 그럴 때 총격으로 죽어요. 근데 그 죽은 지 지금 몇십 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그 누가 죽였는지를 밝히지를 못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잘라내기가 어렵거든. 이거를 내리고 해야 돼요. 일단 내가 자를 생각을 하고 이 말을 해버리는데 그런데 밝혀내지 못한다 이런 측면은 그 나라에서도 그 굉장히 복지라든가 사람들의 의식이 발달된 나라에서도 쉽지 않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것이 굉장히 어렵겠으나 국민들이 나서서 무기를 팔아서는 안 된다라고 외쳐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전쟁은 사기다라고 1차 대전에 미국 영웅이었던 이가 쓴 책이 있는데 그 스매들리 버클리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전쟁은 사기다라는 책이에요. 전쟁은 사기다.
언제나 그랬다. 이익은 달러로 챙기고 손실은 사람 목숨으로 메우는 유일한 사기이기도 하다. 소수가 제일속 채우려고 다수를 짓밟으면서 펼쳐진다. 피 흘리지 않는 몇몇이 떼돈을 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지금 이제 러시아의 전쟁을 일으킨 푸틴은 전쟁터에 나가 있을까요? 아닐까요? 안 나가요. 또 이쪽에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네타냐후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걸로 돈을 버는 그 무기상들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아주 치열해지고 있죠. 우리나라도 그 6.25 때 전쟁을 쉬겠다라고 하면서 한 이태 동안 엄청난 포탄을 갖다 쏟아부으면서 수많은 목숨을 잃게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나? 사람 목숨을 그렇게 바치는 게 평화인가? 실은 가만히 보면 평화는 매우 간단해요. 만약에 남북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과 저 북녘에 있는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서 우리 서로 손해보는 짓 하지 맙시다. 전쟁 무기 더 만들지 않고 군인들 숫자를 줄이고 나라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밑따라가는 일본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가는데 북한하고 서로 오갔으면 좋겠다. 여기서 이제 북한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1991년에 유엔에 가입한 나라들이에요. 대한민국이 가입했고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도 가입을 했단 말이죠. 그럼 조선과 한국 이렇게 부르는 게 맞고 조선과 한국의 정상들이 만나서 서로 오갑시다. 우리가 힘 모을 수 있는 거 모읍시다. 그래서 괜히 피 흘리고 엄한 데 돈 쓰지 맙시다 하면 금세 돼요. 그리고 개성공단도 그 유엔 제재로 막은 게 아니라 박근혜가 막은 거였거든요. 그럼 다시 열 수 있어요. 니네들 굉장히 살기 어렵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봉제해 올게.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전쟁을 정전협정을 중국과 조선과 미국이 맺었으니까 한국은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사자는 누굽니까? 한국과 조선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그 저쪽은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이라고 불러줘야 하고 우리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불러줬을 때 이름을 제대로 불러줘야지 나쁜 놈이라고 하는 누가 가까워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랬을 때 평화에 다가설 수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 아이들이 그 개성 가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평양 가고 평양 가서 아르바이트해서 의주 가고 거기서 알바해서 텐진이나 베이징도 가고 블라디보스톡도 가고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처럼 얘네들이 그야말로 무전여행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아이들은 어린아이들이 해외에 한번 나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몇백만 원씩 가져야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 아이들의 물리가 생각이 트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그냥 해야 해요. 저 아이들이 자기가 산 총이라든가 그 수류탄이라든가 이런 걸 도로 늑대에게 갖다 주잖아요. 그리고 북극공 얘기처럼 자기 가지고 있는 빵 이거는 내가 물리는 값으로 드릴게요 하고 더 얹어준단 말이죠. 이 덤이란 말이 더 얹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화, 우리가 정말 덤이라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좋은 결례잖아요. 이런 마음들을 다 열면 남북이 오갈 수 있고 우리나라 아이들이 더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고 숨통 터져서 자살하고 하는 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가 현실에 맞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왜 미국이나 중국에게 우리가 오가는 거를 맡겨야 하지? 만약에 정치인들이 못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나서서 촛불 들듯이 나서면 유엔이고 미국이고 다 움직일 수 있다고 믿어요. 미국에도 평화주의자가 많고 일본에도 있고 러시아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다 있단 말이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셋 나라 네 나라들의 평화주의자를 움직이는 길은 우리가 그렇게 나서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부분이 좋더라고요. 우리 늑대가 무기를 파는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전쟁으로 우리 집이 부서지고 친구들이 많이 다쳤단다. 그래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봤지.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겪어봤어요. 그러니 더 센 것이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엄마가 곧 동생을 낳아요. 아기에게 씩씩하게 걸을 새 신발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건 무엇이 중요한지 이걸 것 같아요. 적보다 더 센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찾는 것, 그것이 평화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여기서 너무 멋진 건 아이들이 우리 이거 필요 없어요. 다 반납하는 거. 그런데 맨 처음에 별이는 그렇게 쉽지는 않았다고요. 가는 길이 너 걸려서 넘어지고 부딪히고 구르고 이래요. 맨 위에 보면 그렇죠. 이러면서 가서 잠깐만요. 환불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린 저렇게 아이들 같은 용기가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을까 경험 싶어요. 많은 늑대는 이렇게도 얘기했을 것 같아요. 니들이 겪어보지 않아서 그래. 바꿔달라는 별이를 보고 여기서는 안 나왔지만 니들이 겪어보지 않아서 그래. 무서운 말이야 사실은. 딱히 틀리지도 않고. 그런데 맨 끝에 보면 그 이제 늑대가 반환한 무기나 아이들이 덩으로 얹어준 빵과 생선 그리고 무슨 이제 뭐 더 기름병 줬어. 같은 거 더 그리고 줬어. 아마 꽃 속에다 코를 묶어가니까 꽃도 아이들이 덩으로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저씨는 아이들이 준 거를 하나를 안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보니까 무기는 없어요. 이 그림에는. 그러니까 무기는 어디다 내려놨든지 하고 하나를 안고 시장을 떠나며 생각했어요. 아무래도 이런 평화는 안 되겠어. 어떤 평화를 만들어 팔까? 평화는 꼭 필요해. 그러니까 평화는 꼭 있어야 해. 그러니까 늑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떻게 평화를 이루어갈 것인지, 대체 평화가 뭔지 이런 것을 뿌리부터 짚어보면서 생각하라고 이제 김지연 작가는 그렇게 뜻을 던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또 이렇게 또 모여서. 모여서 평화 이야기를 합니다. 평화는 어울 살림입니다. 이거는 꼬마 평화다서 사람들이 풀어낸 우리말로 풀어낸 평화, 어울 살림. 어울려서 서로 살리는 거라는 뜻이죠. 역시 아이들이 참 희망이고 우리 어른들은 이제까지 많은 세월을 거쳐서 이렇게 일궈낸 이렇게 정확한 확실한 어떤 경험들 속에서 뭔가 이렇게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 오늘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꽃편 그림책 연주뒷마당 평화시장 그림편 그림책 변호론으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